자, 오늘 먼저 비트코인 상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고요.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사랑님 반갑습니다. 사랑 치유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는 시가로 5,351만 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저가로 5,232만 5천원, 고가로 5,532만 천원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 9시 종가 마감을 5,365만 천원에 했죠. 그리고 금일 시가로 5,365만 천원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 저가로 5,256만원, 그리고 고가로 5,392만 천원, 그리고 현재 5,328만원에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등락이 좀 심했죠. 시가로 5,300, 그러니까 저가로 5,232만 5천원, 고가로 5,532만 천원. 그래서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약 300만원 등폭이 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300만원이면 등락폭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등락폭을 보여주고요.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제는 0.26% 전일 기준 0.26% 상승이 됐었고요. 등락은 좀 있었다. 등락폭은 잠깐만요. 등락폭은 500만원, 300만원 정도 있었고요. 금일은 마이너스 0.78% 정도. 마이너스에서 엄봉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사항은 최근에 2월 3일이죠. 2월 3일 이후 2월 3일 날 저가로 4,470만원, 4,470만원, 그리고 2월 4일 이후로 해서 고가 5,532만원이니까 5,532만원, 약 1,100만원. 이제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까지 약 1,100만원이죠. 약 1,100만원, 1,100만원 상승을 주고 어제 오늘 해서 소폭 하락. 어제는 양봉으로 끝났지만 등락이 있었고요. 금일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후 1시 이후로 해서 하락을 준 거죠. 하락을 주고 좋은 걸로 보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게
예, 정확하게 말하면 3시 이후 3시 이후로 해서 5,532만 1,000원이 여기입니다. 여기로 해서 하락을 주고요. 오늘 아침 4시까지 하락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해서요. 이후로 해서 4시 이후로 5시 1시간 정도 동안에 다시 반등을 주고, 그러니까 5,233만원에서 바로 5,390만원, 약 160만원 정도 올려주고 떨어지고, 오늘 아침 9시가 여기죠. 여기로 살짝 산성한 이후로 해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24일 이후로 해서 15일간 상승을 준 거죠. 준 이후로 해서 지금 살짝 지금 하락을 보여준 거죠.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후로 해서 첫날 소폭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가요. 요 구간이 5천만원, 그리고 여기가 약 5,200이죠. 여기가 5,200이고요. 여기가 5,400입니다. 요 구간이 5,400입니다. 여기가 5,400.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돌파를 주고 이후로 해서 첫날, 둘째 날 양봉을 주고요. 지금 셋째 날 음봉을 주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놈이 음봉으로 내려올지 양봉으로 일지를 유심하게 지켜보자. 약 300만원 정도의 등락이 있었지만 다행히 양봉을 주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종가 마감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종가 마감으로 여기 걸리고요. 여기 라인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찔러는 주고 뚫지는 못하고 마감이 되고요. 이후로 해서 지금 하락을 조정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한 상승을 줬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적이다. 보고요. 1차적으로 어디 하락이 되더라도 어디까지 하락이 되는지를 좀 보고요. 하락이라고 하지만 상승을 위한 이제 안착을 어디서 하는지를 좀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하락 이후에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지, 올려서 또 어디에서 또 뚫고 지지를 받고 올리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체크를 해.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 구간이 조정을 주고 있는데 지지 구간이 어딘지,
지지를 받고 어디서 올리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요. 지켜보자. 주요 관점이 지지 구간이죠. 지지 구간. 지지받고 올리는 거를 봐야 된다. 1. 아니면 하락이 되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떨어져도 적어도 어느 구간까지는 떨어지는지를 보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추락으로 보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까지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떨어져도 떨어지는 시점이 1차적으로 5천 그러니까 집 조정이고 떨어지는 걸 보면 5200 구간에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5000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 이후에 떨어지면 하락을 대응을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상승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어디서까지 받아서 올릴 건지를 주의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게 옳은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락을 하더라도요. 하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차적인 매수 관점을 가지고요. 매수 관점을 가지되 분할 매수로 해라. 분할 매수로 가져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닌징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알람이 안 눌렸나? 많이들 오늘은 좀 안 들어오셨나요? 그러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 하락을 한 데에서 걱정은 하지 마라. 여러분 뭐 원하는 대로 해서 잘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무조건 우상향으로 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반드시 올리더라도 한번 조정 주고요, 올리고요, 조정 주고요, 올리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올려서 올라가겠죠. 이 정도 봐도 굉장히 좋죠.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올리도 또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긴 하락 이후에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 의미가 뒤를 돌아보면 상당하게 이제 구축이 잘 되어 있죠. 구축이 상당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라. 물론 하락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상당하게 상승의 의미를 많이 둘 수 있죠. 이걸 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서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연속으로 주 전적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드리고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을 위한 숨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걸로 봐서는 하나도
장대가 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 놓으면 요 이후에 하락 주고요. 많이 올려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3mm지만 작게 준 거는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라고 시장을 하면요. 한번 조정 주고 또 좀 올라갈 수 있다. 요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올려줄 수 있는데, 올리고 적게 올릴 수 있지만, 다시 돌아보니 이렇게 올려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에도 올려줬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닐 가능성도 많겠죠.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때랑 이때는 틀리지만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일단 체크해 놓고요. 분명히 현재나 과거의 상황은 분명히 틀린 것은 사실이고요. 맞지 않지만 자, 차트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이 이제 여기 보면 여기 3월인데 거시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양적 완화의 시기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여기부터는 양적 기축이라는 용어가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시작해서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 여기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쯤으로 해서 상승을 줬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래서 양적 완화의 시기지만 이걸 보고서 하락이 내려온 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죠? 이거를 보고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해서 뉴스도 들어오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려주고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 상황 분위기와 요 분위기는 맞지는 않지만 올릴 때는 상승을 크게 주고 나오면 숨 고려주고요. 또 한번 올려주죠.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무시하지는 마라. 이 어려운 시국에도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요 구간에도 그런 대로 거래량은 어느 정도 줘줬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놈이 이 구간에 지금 장대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래프는 주어지지만 거래량을 보면요. 요 구간을 기준으로 봐서요. 여기를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그렇다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요. 올리고 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요 이후에 큰 상승을 좀 줄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서 조만간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제일 나으냐? 짧게 조정을 며칠을 줄지 모르겠는데 짧은 조정 이후에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장대를 줄 수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측이 되냐? 저도 모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뭘로 보고 있느냐? 거래량을 보는 거죠. 거래량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조정을 준 이후에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죠? 조정을 준 이후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중에 요놈 요렇게 긴 요 거래량이 터질 때 양봉을 이렇게 크게 줬다 이거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지만 짧게 요렇게 뚫어주고 빠지더라도 거래량이 더 늘었고요. 두 번째, 돌파를 하는 날 요렇게 좀 줄었지만 더 적지는 않죠. 셋째 날 뚫어놓은 이후에 첫날 거래량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날이죠, 요날. 이렇게 나왔죠. 요날 거래량이 까따 잘못하면 넘버원은 나올 뻔했지만 어떤 양봉상, 그죠? 금액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리고 빠졌잖아요. 그죠? 팔려고 하는 세력이 크지는 않았다 얘기. 적어도 전날보다 팔려는 상황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거래량이 이렇게 커졌다. 요날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은 늘어났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일 아침에 아침 9시까지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음봉으로 주더라도요. 음봉으로 떨어져도 이거 왜 이래? 감사합니다. 참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얘는 한 번씩 보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도요. 이게 약 5200 구간에서 줘서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이제 그만큼 뭐 조금 꼬일 수는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5000 위에서 양봉으로 다시 올려주고요. 다시 여기서 올려주고 하면 괜찮죠. 오히려 이런 그림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요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음봉으로 나와줘도요. 양봉으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많다. 또 올린다 하면 상승이 올린다 하면 그래서 또 나와주고요. 적어도 한 6000까지도 올려주면 주고 하면 떨어져서 또 한번 숨고르기 하고요. 올려주면 좋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몰라도 조정만 잘 주어주면 긴 장대를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사항을 보자. 지금까지는 나름 예측을 하면 잘 맞아왔는데 앞으로 또 끌어들이려는 법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CPI 저기 지식이 얼마밖에 없는데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가능성을 보자. 가능성을. 그래서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말자. 요 얘기입니다. 하락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5200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5000 밑으로 아래 떨어주면 그때 생각을 해도 대응을 하도 안 늦다. 지금은 조정 주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올릴 건지만 유심히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상황으로 하고요. 최근에 피터가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여러 이제 반전 요소 구간들이 있죠. 이제 혹자는 이제 뭐 외국의
국적 대기업이죠. 이제 회계 기업으로 치면은 큰 회사, 이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 뭐 법인 회계 감사도 하는 그런 이제 관리도 하는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자산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 이런 것도 자기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해서 넣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자기들 자산 안에 가상화폐도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회사 이제 있죠,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재로 발생을 해서 이번에 비트코인 올라가지 않으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 그죠? 올라가는 이유를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나쁜 신호는 아니죠. 신호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계 회사가 이제 가상 자산을 받아들인다는 게 한다는 게 의미는 있겠지만 이미 회계는 회계 관련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정리 회계 이런 쪽이니까. 근데 이제 의미를 뒀다는 게 뭐 있겠지만 이런 데보다 기관들, 그죠? 투자 기관들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맘때죠. 이맘때 이때 들어왔던 굉장히 큰 외국의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런 거가 오히려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 호재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큰 의미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상승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는 않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데믹으로 이제 이 전환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을 서서히 방송에도 이제 띄우고 있죠. 그 상황에서 뭐 올리 많이 이러쿵 저러쿵 한 많은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런 얘기가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역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국가 중에 한 나라지만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이걸 완전히 무장 해제 비슷하게 한다는 뉴스들이 뭐 떠돌고 있잖아요. 인터넷이고 매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든 뭐 잘해도 요거도 먹고 못해도 요거도 먹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든 저래든 맨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이제 뭐 유럽이나 저런 데서는 이제 종식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부에서 뭐 영국의 총리가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그러죠. 그렇게 이제 핀란드도 그렇고, 그죠? 덴마크도 그렇죠. 이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이미 서서히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개방하면 더없이 좋은 그림이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영국에서도 선빵 날리듯이 공개, 외국의 유럽에서 선진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이 들어온 게 외국보다는 늦죠.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유럽은 터지는데 우리는 뒤늦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뭐 방역 체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이제 어, 개인이 책임을 이제는, 왜냐하면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서서히 그리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제 개인에게 이제 넘기고요. 실생활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 이제 하려고 하겠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죠. 파생되는 거는 정부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또 저항 세력이 생길 거고요. 또 다른 게 생기고요. 신규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겪어가야 될 사항이고, 이 방침들을 해서 최소한도로 자기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갈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경제를,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경제, 국외의 경제를 제대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세금으로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좋죠.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지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려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하려는 또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라고 이제 그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확산 속도는 빨라도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잠복 기간 이게 짧다 이거죠. 환자들도 그렇게 경미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게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각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가 있다. 호재.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엔데믹이죠. 엔데믹으로 가는 이게 이제 호재.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양적 완화가 악재잖아요. 악재. 양적 완화가 종식이 되는,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게 이게 악재죠. 악재. 악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악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더 갔다가는 디폴트가 일어나요. 디폴트.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디폴트잖아요. 100배 무섭습니다. 100배. 잠깐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과열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나 디폴트는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게 디폴트입니다. 큰 틀로 얘기하면요. 이게 100배 더 무섭죠, 이게. 이런 현상이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 경제가 아예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요. 이런 시장 금리가 이미 이제 이 시장에 반영이 다 돼버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변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부터죠. 작년 초부터 이제 연준에서 시중 금리를 올리니만이, 양적 완화를 종식을 하니만이, 언제쯤 한다 어쩐다, 올해 작년 말에 한다, 연초에 한다 얘기하다가 연초로 바꾸고요. 그래서 연초에 하는 3월 이전에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바꾸다가 최종적으로 3월 달까지 해서 종식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요.
그 과정에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들이 많이 왔죠. 빨리 왔죠. 이렇게 빨리 왔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를 3회에서 5회, 6회, 뭐 특정 매파들은 9회까지 얘기하는데, 이 모든 거를 시장에 반영이 되어 버려서 3이든 6, 뭐 3회든 5회든 6회든 9회든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이게 회의가 상수가 돼 버린 거예요. 상수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 버렸다. 이 얘기가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변수가 보이는 변수라는 얘기. 눈에 다 보이는 변수다. 그래서 이게 상수다. 라고 이제 해서 이게 여기 보면은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견인을 하지 않냐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이제 과연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현상이라 얘기죠. 그렇죠? 이 현상이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인 것 같다. 뒷 얘기는 좀 더 하고 싶으나 요거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이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한 번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된다. 의심을. 그래서 이제 피터 대망 하나 얘기 드리는 게, 올라가는 거를 항상 염두를 지켜봤듯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왔고요. 우리가 매수 관점을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하락, 이제 그 일봉상 요 하락 추세선을 타고 실질적으로 요거 타고 내려왔죠. 그러나 요것도 일봉상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요 추세선을 실질적으로 타고 온 거는 여기서 찍어 올렸고요. 요거 수렴을 해서 요 구간에서 여기서 수렴을 했죠. 여기서 수렴을 해가지고 올렸죠. 찍고 떨어져서 여기서 올렸죠. 이런 거죠. 여기죠. 여기 실질적으로 요 구간하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죠. 이게. 그리고 요놈이 요놈이 원또 일봉상 하락 추세선이고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타고 찍고 올려서 떨어져서 올린 거죠. 요 수렴을 끝내고 올린 거죠. 올리고 실질적으로 타고 오는 거 요놈이지만 기본적으로 요놈이 일봉상 하락 추세선, 원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요거를 강하게 첫날 뚫어주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매수 관점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 완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하락을 하게 되면 당황하지 마라. 여기서 여기까지 큰 상승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여기까지 7분 농상까지 올려주고 올리면 올라간다 얘기 됐죠. 충분히 그럴 거다.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에서 떨어지면 하락을 대비를 하고요. 여기서 떨어지면 3,500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요 당시에 얘기를 드렸고, 요 당시 얘기를 드렸죠. 요 당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5,200을 내려오고요. 5,000을 내려오면 그때는 하락을 대비를 하고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의를 하지 말되, 떨어지면요, 안착을 해서 어디서 안착을 해서 어디를 올려주고 어떻게 갈 건지를 생각을 하고 주의 있게 보자. 그러나
떨어지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두라. 왜?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걱정이. 높아심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호재가 이게 왜냐면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경제 학자들이 비트 때문에 항상 얘기 드렸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그 사건 이후로 해서 교환 위기 이제 이후로 해서 13년이죠. 13년 2021년까지 예?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죠. 그죠? 이 이후로 해서 돈 폭탄을 터뜨리고요. 14년 동안요. 최근 2,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3년이면 최근 10년 동안 양적 완화의 돈 폭탄을 터뜨렸는데 최근 3년이 이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린 거죠. 돈 폭탄을 쏟아부은 거죠. 최근 3년이 10년 동안 했던 돈보다 더 많이 지금 터뜨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투하를 시켰다. 최근 3년에 팬데믹을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13년간 양적 완화를 한번 했죠. 앞전에 한번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양적 완화라는 용어도 2008년 이후에 생긴 겁니다. 신종 언어입니다.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이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투하시킨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양적 긴축을 가는 시간 내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한폭탄과 같다.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랬죠. 그래서 저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잖아요. 369 얘기했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일론 머스크 이 얘기 했다고 지금 한 달 반째 얘기한 것 같은데 빠르면 하반기 전후로 늦으면 8, 9월 달 더 늦으면 2022년도가 23년이 오기 전에 경제 공황이 올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 경제학자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에 이게 이런 모든 게 이게 시장이 반영이 이게 다 되냐 무슨 재주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런 걱정이 되어서 올리더라도 큰 상승을 간다는 생각 하기 이전에 어느 점에서 분명히 신호가 오면 우리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 얘기입니다. 비트 대망 또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분위기는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과거 앞의 이 분위기는요 돈 폭탄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시기 그죠? 한 해에 급등을 한 번, 두 번 준 역사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완전히 돈 폭탄이 떨어져서요. 신용 없는 자, 그죠? 취약계층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나뒹굴었고요. 이 당시에 돈은 없어도 신용이 있는 자, 머리 잘 쓴 자,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뛰어든 자, 그 다음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자, 정권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 잘 타서 이렇게 부동산 한 자들 완전히 돈 벌었죠. 두 번이나 이렇게 벌었습니다. 이런 시기하고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분명히 틀리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비트 대망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항상 염두를 두고 있는데 여기라도 떨어지면 여기 떨어져 올려도 불안한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 밑으로 떨어졌으면 걱정도 안 하거든요. 요 딱 사가지고요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어디 멀리 떠나면 되는데, 여기서 올리면요, 여기서 올리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올리면 요 돈 따놓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솔직히 비트 대망.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 얘기를 나중에 얘기들을 하다가 한 말 한 말 계속 나와서 얘기 다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드리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염두는 항상 해둬라. 염두는 항상 해둬라. 좀 드리고요. 지금은 요 사항은 떨어지는 거는 아직 추락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5200에서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하락을 걱정을 하대요. 그러지는 마라. 왜? 요 하락은 여기서 이까지 올린 거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 조정.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양봉으로 떨어진 거, 요 엄봉은 생각하지 말았죠. 여기서 요까지 요게 양봉으로 떨어진 날, 요 날이 굉장히 백그라운드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엄봉은 떨어져도 지지박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엄봉을 주고요,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초입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제는 거래량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거래량이 잘 올릴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음악 올려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받쳐줬고요. 이렇게 많이 올릴 때부터 이거 내린 이후에 둘째 날 또 거래량이 괜찮게 받쳐줬고요.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요 엄봉이 내일 양봉이 될 수도 있고요, 엄봉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절대로 당하지 말고요, 양봉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떨어지면 큰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충분하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엄봉이 떨어진 데서 추락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요 말입니다. 그리고 큰 상승을 하나 넣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대적인 사항은 틀려도 짧게 조정을 주고요, 큰 상승을 오죠. 올리게 되면 이런 상승 충분히 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항상 얘기 드리듯이, 우리가 이제 요 당시에 여기서부터 요 당시부터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요 구간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요 당분간 요 3월을 넘겨서 올려줄 동안은 좀 면밀하게 추적을 좀 해야 되겠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요 말씀 좀 드릴게요. 3월 이후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게 하락이 올지 모른다는 게 신호를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도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올려는 주다가요 쭉 빠질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만약에 하락이 내려온다 하면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보겠다 얘기 드리고요. 시장 상황을 봐서 괜찮네 이제 올라갑시다 하면 막 그때는 그냥 막 올라가든 내려가든지만 나누면 되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이제 노파심이 진짜로 노파심이 되어서 어? 어, 이제 뭐 누가 욕을 하더라도 한봉택이 욕을 듣더라도 노파심으로 끝났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여기서 내려오듯이 보자 이거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잘 파악을 했고요. 적어도 여기서 그래도 비트 대망이 스스로가 대견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요 구간을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22일 날이죠. 하락 이후에 24일 날 요 반등 주는 요 시점을 하수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 떨어져서 요날 1월 24일 날 아마 여러분들 방송이나 25일 날 방송 보면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요 상황이 수상하다, 올릴 것 같다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때, 요때랑 틀리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당연히 강하지만 다시 한번 더 쳐다보자. 이놈이 이놈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를 세게 내려줬고 기가 세고 요 구간이 여기가 센데 이 중간은 떨어지기보다 여기가 떨어져서 반등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요 구간이 못 올려준다라고 말은 못한다. 그러나 여기가 강하다고 항상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요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아냐 여기서 올릴지 항상 주의하게 보자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요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집요하게 우리가 지켜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잘 올라왔고 올려줬는데요. 요게 진짜 찐인지 이제 정말로 올라갈 건지를 또 한번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선택은 했고요. 주사위는 어느 정도 던져진 것 같다. 현재로서는 하락을 하는 전제로 보든 올라가는 전제를 보든 1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확인이 작업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든 하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정을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라. 혹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는데 조정에 떨어지면 요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매수 관점 매수 조정 평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잘 활용을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대로 여기서 떨어져서 올리면 매수 여기서 떨어져서 올리면 매수 그죠? 여기서 하든 떨어져서 하든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이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자 자 말씀드리고요. 혹여 조정이 짧아지면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들여다보고요. 그러나 이거를 항상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자 이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을 많이 가지시면 몸이 무겁습니다만 계획을 다양하게 가지면
모으고 보다 보면요. 딱 한 장 분량으로 해서 머리가 정리되면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정리를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판단이 흐려지겠죠. 우리가 그런 정리를 해서 모아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가 왔으니까 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요 구간을 중점적으로 또 들여다보겠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오늘 코인 동향은 내일은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짧게라도 코인 동향하고요. 요것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니까 들여다보고 업비트상 아니더라도 이제 좀 다양하게 다 한번 훑어볼게요. 업비트에서 어지간하면 다 나오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다른 쪽으로 다양하게 한번 넘어가서 도움이 되도록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55분, 3시간 다 돼 가는데요.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